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는 단순히 수혜가 아닙니다.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성장을 통한 분배가 나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어차피 성장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배를 통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사업이 대박나서 미친 듯이 잘 될 때에는 아버지 파이팅 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어찌됐든 돈이 돌아가지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더 이상 아버지만 쳐다볼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가족 모두가 다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야 전체 가계 소득이 성장하게 되는 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대기업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당연히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 전체가 망해만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벌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그들이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걸 재벌 스스로 할 리가 없으니 국가가 나서야 하겠지요. 그게 다름 아닌 복지입니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외쳤던 경제민주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재벌에게 몰아주어 봤자 어차피 국가 경제성장이 어려우니 국민들에게 돈을 투자해서 각자 나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과거처럼 재벌에게 몰빵을 합니다. 노동법 계약이 그렇고 상속세 계약이 그렇습니다. 부자들에게 더욱 돈을 몰아주는 것에 다름 아니지요. 그 부자들, 특히 대기업들이 점점 더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기사가 늘어만 갑니다. 몰빵을 했으니 이들이 계속 망해가면 국가 경제 전체가 다 망할 테지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재벌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에게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평범한 국민들이 나름의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이 대기업의 상품도 사줄 수 있어서 대기업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지는 단순히 수혜가 아닙니다. 평범한 국민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월 10,000원 화재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와 함께하는 김용민의 석간브리핑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일종의 공동 창업주다. 대표 물러가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대를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의 분열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안 전 대표도 이미 탈당 불사를 그 시사를 하고 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집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단합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대를 수용할 오히려 거꾸로 수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와 그 안철수 그 대표 간의 성패를 가리는 그것이 단합의 방법이겠습니까? 지금 총선을 앞둔 이 경쟁하는 이렇게 전당대회는 이렇게 분열하는 또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 분명한데 언제 총선을 준비하며 언제 혁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당할 것처럼 이렇게 하니 여러 가지 곤혹스럽고 난감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탈당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철수 그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그 중에 공동 창업주거든요. 대표 물러가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지금 혁신제도에서 평가 하위 20%가 배제된다는 그런 데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탈당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우리 당내 단합은 말할 것도 없고 당 바깥의 야권 세력까지도 다 하나로 통합하거나 단합해서 새누리당과 1대1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탈당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도 아닐 것이고 그냥 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단합할 수 있는 길 그런 길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저의 기득권 내려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잡자고 호소드리는 것이죠. 대결을 요구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안박 제안 드렸습니다. 문안박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문안박 이렇게 3인이 함께 공동대표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박은순 시장은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참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단합의. 실제로는 저와 안 대표의 공동대표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크게 많이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함께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요구고 우리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봤습니다. 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하지 않냐? 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냐? 제가 그 요청들을 받아들여서
공동대표 조은희와 함께 하자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안 대표 요구하는 10개형 혁신 다 하겠다. 수권비전위원회 요청대로 만들어서 위원장 하시겠다면 맡겨드리겠다. 그렇게 다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안이 믿음지 못하다면, 그 방안이 제가 제안한 것이어서 믿음지 못하다면 좀 더 믿음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냐나 아냐 끝장보자 대결하자.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제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권 후보로 영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정치를 하신다면 우리 당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반기문 총장이 우리 당 출신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유엔 총장이라고 강조한 다음 본인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다. 그런 뜻을 존중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사무총장 직무를 끝내고 돌아온다면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주류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을 듣고는 발끈해서 그만두겠다라고 밝힌 지 108일 만입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에게 당을 살리고 화합을 기할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분열의 정치가 통합의 정치를 압도하면서 제1야당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당이 잇따른 선거에 연전연패하고도 스스로 혁신에 실패하면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혁신에 실패했습니다. 대표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적으로 혁신을 주장하지만 국민과 당원이 요구하는 혁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권 정치만을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당에는 악마가 산다. 야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이 결속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가면 악마는 고개를 숙이고 숨어 있다. 그러나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파벌 다툼, 당권 싸움을 하고 우왕좌왕하면 악마는 고개를 든다. 악마는 당을 분열시킨다. 지도부를 무력화한다. 파벌 및 노선 싸움을 한다. 악마가 활개를 치는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모두 떠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경계로 삼고자 했으나 끝내 악마를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폐적인 정당으로 돼간다면서 원색적으로 문재인 대표 체제를 비난했습니다. 정책위 의장 자리를 내놓고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최재천 정책위 의장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당을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당이라는 게 결코 특정 개인의 정당이 아니잖아요.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한 정책 책임성을 좀 더 다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당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취약한 지금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지금 수차례 수개월 전부터 혁신 전당대회나 혁신안을 좀 논의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서야 뭐집니까? 당은 당비 바뀌겠다. 마치 정치 공학적으로만 이런 문제들을 활용을 하니까.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를테면 안철수 대표 혁신안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미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안이 있는데 그랬을 때 무려 2배가 높이 나옵니다. 또 다른 혁신, 좀 더 나은 혁신이 필요하다. 이게 더 높이 나왔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데도 그런 당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그냥 마이웨이를 고집했던 건 그 자체가 지나치게 자폐적인 당 운영이라고 저희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요. 저는
솔직히 비주류라고 표현하시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비주류나 중도파 혹은 주류 일각의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현 지도 체제로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 현 문재인 리더십으로. 거기에 대해서는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체제나 구조를 혁신해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 지도체제 혁신이나 민주적 운영 원리를 좀 확립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나 중도파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당 밖에 여러 지금 현재 원심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천정배 추진 세력들이요. 신당 추진 세력들. 그분들과도 좀 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 통합을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의가 생기고 여지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구나 이럴 텐데.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은 오늘자 경향신문이 제기한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과 관련해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하듯 강남구도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것인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서울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여와서 문제가 됐다면서 이제는 신설부서까지 만들어 여론조작까지 시도하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일어난 조직적 여론조작. 사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자, 그러자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댓글부대라는 표현은 당치 않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속 이모팀장과 일부 직원의 댓글일 뿐이라면서 개인적 일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또 격분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거듭 야당에 대한 총선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이 국회가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고도 했는데요. 상기된 표정, 떨리는 목소리 직접 들어보셔야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회가 이념과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 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주문한 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찾아가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러나 합의가 거의 근접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검토를 해보겠다. 현재 국회법 아래에서 의장이 할 수 있는 베스트가 무엇인지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원내대표는 빨리 양당 상임위 간사와 법안 소위에서 합의를 보라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심사기일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대통령의 이 원성을 듣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말이죠.
여야가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정보원에 권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안 두어도 된다. 국무총리실에 두자는 야당 제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하고 있는 조계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한상균의 도피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오늘 낮 4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계사에다가 경찰 병력 투입을 위한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당초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조계종 측이 면담을 거부해서 만나지 못하니까 대웅전에서 삼배를 한 다음 조계사 정문에서 조계사 주지인 지현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것인데요. 도법스님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출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제로라도 내쫓아야 한다. 왜 법 집행을 지금 종교시설이 방해하느냐. 지명수배자를 왜 보호하느냐. 이런 일각의 비판, 경찰 쪽에서도 압력.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많죠. 내부 반발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 조계사가 범법자를 숨기는 데 목적을 뒀다면 그 논리와 주장이 당연히 맞습니다. 예.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죠. 아하. 그러나 처음부터 범법자를 숨기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거의 고질병처럼 되어 있는 문제를 좀 바람직하게 풀고 바람직한 흐름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오히려 바람직하게 풀리고 바람직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데 국민적 지혜와 뜻이 모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시간들이 아마 필요할 수밖에 없으라고 봅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조계사에 피신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야당이 노동관련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확정해서 밝힌 만큼 야당의 약속, 무엇보다도 국민을 믿고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속히 조계사에서 나가줄 것을 주문한 셈입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새 혈압이 계속 오르시는 것 같은 가짜 박근혜 대통령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선날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입니다. 누가 심판받는다는 겁니까? 놀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회를 말하는 거지요, 당연히. 왜 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노동개혁 법안, 치안 관련한 법안,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덮어놓고 대통령 연 먹어라 그러면서 통과 안 시키는 걸로 보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런답니까? 대표적으로 노동개혁 법안, 그리고 대테러 방지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따져보지요. 사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는 쉬운 해고 법안, 이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계는 합의 없이 통과시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 있는 판이고요. 대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마음대로 아무나 도감청, 계좌 털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라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노동법안, 그건 노동계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해준 주체가 한국노총이지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우리와, 즉 노동계와 논의하지 않은 법안이라면서 그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합의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말을 바꾸지요? 합의했잖아요. 아니, 그 합의 안 한 걸 갖고 밀어붙여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한 것만 밀어붙인 다음, 그런 다음에 한국노총한테 비난하시든지 원성을 쏟아내시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합의도 안 한 걸 갖고 밀어붙여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노총하고도 대화를 해야죠. 노동조합 가입자가 10명이라면 그중에 4명 이상은 민주노총 소속인데.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했습니까? 아, 한국의 IS? 아니, 우리 막말돼지는 테러 집단하고 대화하는 취미가 있나?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이끌었다고 확고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법원은요, 민주노총 주최 집회 앞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버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뭐 누구를 위한 국회냐 이러셨는데, 아니, 야당이 아무리 못나고 틈만 나면 반대한다 해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주사회라면은 설득하고 대화하면 되지. 아니, 누구를 위한 국회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한 국회입니까? 정부가 내리꽂는 법안 다 통과시켜주게.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하청부입니까? 요즘 정말 제 아버지가 왜 유신을 하셨는지 철감하게 됩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배를 박근혜 대통령님 한 분의 지혜와 판단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됩니까?
식견도 철학도 양심도 없어 보이시는 박 대통령님께 말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님께는 제대로 된 야당, 제대로 된 언론이 필요합니다. 예, 됐다, 예. 어? 야당? 언론? 니들이나 잘하라고 그래. 아유, 정말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또 누가 그러더라. 영어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외국 언론만 보자고 하는데, 그래, 국내 언론은 못 믿겠다 이거지? 좋아, 나도 방법이 있지. 앞으로 영어 교육도 국정화해가지고 500단어만 가르치고 졸업시켜야겠어. 조금만 가르쳐서 외신을 전혀 못 보게 할 거야. 아니, 500단어만 가르치면은 문법은커녕 생활회화 그런 거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못하지 않겠어요? 걱정 마. 내가 500단어 갖고 한국말 쓰잖니. 응?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 상대방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나는 전혀 안 불편해. 급기야 우리나라가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판해가지고 IS가 들어와서 테러라도 일으키면 그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긴 법안을 통과 안 시킨 야당이 책임져야지. 대테러 방지법 없다고 나라를 못 지킬 것 같으면 딴 분한테 맡기시던가요. 테러는 피해야 합니다. 정말 테러는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테러가 있었습니까? 9.11 테러, 얼마 전에 파리 테러, 그리고 백남기 씨에 대한 테러. 저기 죄송한데요. 백남기 씨에 대한 테러는 대통령님 휘하에 있는 경찰이 한 겁니다. 뭐 기왕 백남기 선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백남기 선생께 사과하시죠.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하라고요? 사과 농사 지을 계획 없습니다. 아이 진짜 말장난 하십니까? 내일 모레면은 칠순인 분이에요. 백남기 선생이. 칠순? 야, 칠순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춘이야. 한창 때네. 어? 최태민 목사님도 70대 때는 쌩쌩하셨는데. 한 가정을 파괴하셨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야, 콧물은 좀 나오더라. 오한이 심해서. 아이고, 그럴 때는 나는 IS로 열을 식혀. IS로 열을 식히다니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 아이스로 내가 열을 식힌다고. 그리고 난 정말 IS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 아니, 테러 조직 IS 때문에 마음을 놓고 산다고요? 이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습니까? 아니, 국립 IS. 국립 IS요? 나라가 세운 IS? 그런 게 있어요? 예, 국정원이 영어로 보니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 아니야? 이거 줄이면 NIS라고. 어? 여기서 N을 떼면 IS 아니야? N은 뭐야? N은 내셔널. 따라서 내셔널 IS, 국립 IS 아니야? 국정원이 NIS, 국립 IS. 응? 우리 국정원에게 힘을 몰아주자. 응? 나쁜 짓 안 할게. 응? 대테러 방지법 통과시키자, 얘. 공화국 논평. 최경환, 정종섭 등 곧 출마할 진실한 사람들을 시켜서 박원순을 갈구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원순의 서울시와 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 의회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강남구청에 대해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일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박 동지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복지, 민생정책을 펼치는 박원순의 음모를 더는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여성인 강남구청 신현희 구청장은 팀 단위에서 해결하지 말고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컴퓨터 앞에서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가 돼서 구청장 본인부터 댓글 공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래서 박원순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죽어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댓글 작업을 끝낸 다음 썼던 PC를 망치로 뽀개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므로써 증거인멸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말로만 소통하시는 서울시장님, 강남구청장님에게 많이 배우시고 강남구민에게 사과하셔야겠어요. 참으로 서울시 개판이로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라는 등의 비난을 퍼부어놓고 들통이 난 이모씨 등 77 맞은 사람들을 즉각 교체하고 국정원에서 대기 발령 중인 좌익 교수를 차출해서 박원순 마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원순이 알고 보니 경상도 출신이 아니고 홍어더라. 박주신 신체 검사한 의사 역시 홍어더라. 전 땅크가 서울시가 감싸고 도는 세월호 농성장을 밀어버려야 한다께 등의 글을 올리게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진을 열받게 하는 박원순에게는 삼족이 개운치 못하다는 교훈을 단단히 새겨줘야 할 것이다. 네, 내일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0도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고요. 모레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모레 목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수도권 지방은 내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추위가 심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